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챕터 18부터 22까지 온라인 클래스 주간 동안 영어 선생님들께서 매일매일 한 챕터씩 강의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챕터 18과를 맡게 된 하늘입니다. 네, 18과 인물 1화 기담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챕터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지문을 한 번씩 읽어보고 각 지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함축된 의미와 어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쪽의 1번 문항입니다. 네, 칼 리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있을 때는 내용을 위에서 순서대로 읽어 내려오면서 각 내용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금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 리터는 was a German geographer, 독일의 지리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who together with Alexander von Humboldt와 함께, 이 사람과 함께 thought to be,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one of the founders of modern geography, 바로 현대 지리학의 설립자인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지문 내려왔을 때 현대 지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서 여겨진다. 맞는 내용이겠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he was born in 1779년에 in the family of physician, 바로 의사. 우리 닥터만 알고 있지 이 physician, 의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HY 이렇게 시작되는 글자는 신체, 물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다루고 있는 의사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 PSY로 시작하는 글자들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심리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신, 심리. 그래서 단어가 복잡하고 어려워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떻게 단어가 시작되는지를 보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t the university level, 바로 대학 수준에서는 he opted for, 선택을 했대요. 선택하다. 바로 그릭과 라틴을 선택을 했었고 read history and geography widely. 여기서 read라고 읽으면 안 되겠네요. read라고 읽겠습니다. 과거 시제니까 opt for and read history and geography widely. 역사와 지리학을 이제 폭넓게 읽었나 봅니다. In 1814, 그리고 1814년도에 이 사람은 joined, 들어갔대요. 바로 the University of 고팅건, 독일어인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서 study geography, history, pedagogy, 이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지리학, 역사학, 그리고 pedagogy라고 해서 교육학을 의미합니다. 여기 science of teaching으로 나와 있네요. 가로 안에. 그리고 physics 아까 말했지만 PHY 때문에 물리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chemistry and mineralogy라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광물학이라고 합니다. 미네럴이라는 우리 단어 알죠? 미네럴. 그래서 광물학이고요. 보타니, 그리고 식물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818년도에 in 1818, Ritter was appointed, 임명이 되었대요. as a professor of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Frankfurt.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역사 교수로서 임명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3번 탈락했다가 틀린 내용이겠죠. 자, subsequently, 이어서 바로 when the first chair of geography was created in Germany, 바로 이 독일에는 첫 번째 지리학의 chair,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체어이라고 한다면 의자라고 알고 있는데, 즉 거기서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본다면 의자에서부터 확대돼서 어디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즉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의장직, 동사로도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자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의장직, 그리고 동사인 경우는 의장을 맡다, 이렇게까지 의미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he was given 그에게 주어진 숙제가 한 가지 있었대요. The assignment of geography professorship 바로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t the University of Berlin 이곳에서 교수직을 제안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e founded 그리고 그가 설립을 했대요. 자, 아까 위에서는 founder 했을 때는 설립자이거나 이제 설립자 혹은 창시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동사로는 설립하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founded the Berlin Geographical Society 바로 베를린을 기반으로 한 학회적인 그런 모임 사회를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he served 자, serve가 우리 서비스의 그 단어를 떠올리면 좋을 텐데 음식을 제공하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뜻과 음식을 상에다가 차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 음식이 뒤에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을 제공해 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상상을 좀 해보면 Department of Geography of Berlin University 바로 베를린 대학교의 지리학의 부서 그 부서를 맡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직했다라고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n 1859년도에는 he breathed. 자, breathed 우리 breath 하면 숨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e가 하나 더 붙게 되면 동사의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읽을 때는 breathe라고 읽습니다. his last 숨을 쉬었다 즉 의미는 여기서 이제 운명을 다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해는 어떤 해였냐면은 자, the year in which 여기 이렇게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 in과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눈여겨본다면 얘를 뒤로 가져가 볼게요. 그럼 그 in the year 그 해에 바로 험볼트가 또한 expired 돌아가셨던 그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죽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breathe his last, 마지막 숨을 쉬었다 혹은 expired 이렇게 만료되었다, 끝났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사람이 운명을 다한 것을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expire 요거 하나 추가로 알아가 볼까요? 우리 우유 밑에 우리 매일매일 먹는 우유 바닥에 뭐라고 적혀 있죠? 유효 기간이라고 적혀 있죠? 거기에는 expiration date 유효기간 이렇게 씁니다. expiry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expire 끝내다 완료되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첫 번째 문항이었고 이 지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재편집한 자료인데요. 잠시 일시 정지하고 키워드와 썸머리를 함께 정리를 해서 가봅시다. 네, 여기까지 1번 문항이었고 바로 2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윌리엄 버클랜드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지문은 제목을 고르는 지문이었는데 같이 형광펜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버클랜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British geologist. 바로 영국의 영국의 지질학자였고요. 지질학자. 그리고 paleontologist라고 해서 고대학자가 됩니다. 고생물학자. 어쨌든 이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콤마 사이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once 한때 gave a dinner party, 즉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at which 아까 방금 위에서 봤던 지문과 거의 유사한 in which와 유사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가 나왔는데 이럴 때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전치사를 함께 뒤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at a dinner party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즉 그 식사 자리에서는 아주 맛있고 delicious 하지만 unusual soup was served. 우리 아까 봤던 표현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serve, 음식을 제공하다. 이때는 지금 제대로 쓰였어요. 비유적으로 쓰이지 않았네요. 맛있지만은 좀 특이한 soup
숲이 제공이 되었대요. 자, 여기서 그 버클랜드란 사람은 challenged, 자, 우리 challenge 도전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좀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요구하다. 혹은 이의를 제기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의 손님들에게 요구를 해본 거예요. 이름을 한번 맞춰보라고. The chief ingredient. 바로 주요한 chief ingredient, 주요한 그 재료가 무엇인지, 그 수프의 재료가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라고 이제 요구를 했대요. 하지만 그 누구도, none of the guests,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then 시간이 경과했네요. They were horrified. 좀 두려워했대요. 왜? To learn that. 알고 나서 무엇을 알고 났냐면 they were eating, 그들이 먹은 것이 바로 the remains of an alligator. 바로 악어니까 네, 일단 악어의 나머지 부분들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horrified 해졌대요. 감정 자체는. 자, 그 악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버클랜드가 had dissected. 해부한 거. 자, dissected 하게 되면은 우리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해부하다는 뜻이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즉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서 버클랜드가 early in the day, 그날 아침 일찍 해부했었던 그 악어의 나머지 일부분들을 먹었다고 알게 되자 아주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악어를 우리가 먹었다니 horrified 해, 요 부분을 하는 색깔로만 칠해 볼게요. 악어니까 우리 그러면 초록 색깔로 해볼까요? 초록 색깔로. 자, horrified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2 or 3 guests겠죠? 2명에서 3명 정도가 were obliged. 자, be obliged to, 여기 밑줄을 좀 그어볼게요. 하는 수 없이 했다란 뜻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to make a hasty exit. 서둘렀다는 거예요. 서둘러 나갔어요. hasty exit 하면은 어떻게 했지? 자, 서둘은 hasty, 서둘렀다는 거예요. hasty, 서둘러 exit, 나갔습니다. from the room, 그 방을요. 무섭잖아요. 자, see what imagination is, said Buckland. 보세요, 상상이란 어떤 것을 한번 봅시다 라면서 버클은 이렇게 말하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녁 식사를 주최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말이 만약에 가정법 나왔습니다. 가정법 과거가 나왔는데 과거 완료가 나왔는데 잘 볼게요. 구조를. 만약에 내가 if I had told them,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it was turtle, 이것은 거북이야. 혹은 bird's nest soup, 그 새들의 둥지로 만든 숲이야 라고 말을 했었더라면, 자, had pp, they would have pronounced it excellent 라고 말을 했을 거야. 자, would have pp가 지금 나오고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이고 있고, 이것은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한번 가정해 보는 것으로서 실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추측성의 발언입니다. 과거의 일을 가정해 봄으로써요. 그래서 여기에 if절 안에서는 had pp를 쓰게 되고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를 씁니다. If I had told them, 내가 말을 했었더라면 사실은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거북이야 사실은. 새 둥지로 만든 숲인데 라고 말을 한 게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제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불일치에서 속임수를 좀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훌륭해 라고 말을 했을 거지만, 자, 이런 경우는 하지만 또한 그리고 그들의 digestion, 그들의 소화예요. 그들의 소화가 would have been none the worse. 자, would have been none the worse. 지금보다 더 나쁘지는 않았을 거야. 그 어떤 것도 나쁘지는 none the worse. 더 최악은 아니었을 거야. 즉 좋았을 거야 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과는 반대의 상황을 펼쳐지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노란 색깔로 한번 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hasty exit 나간 것도 전부 다 horrified 해서 나간 거니까 같이 연두 색깔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one of the remaining guests, 남아있는 guests, 자, remaining guests, 남아있는 손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venture, 우리 adventure 때 그 venture인데 venture를 쓰게 되면은
조심스럽게 말하다 라는 뜻이 있어. 조심스럽게 말하다. 물어봤다는 거죠. 궁금하니까. To ask. 그 숲이, 자, 여기 if의 뜻이 어떻게 쓰는지 좀 볼게요. 숲이 had really been made from dissected alligator. 진짜 그 해부한 엘리게이터로 만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ask 뒤에 if가 나왔는데 물었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조건으로 해석하면 좀 어색한 거 느껴지나요? 자,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 즉 ask if the soup had really been made from dissected alligator, 진짜 그걸 만들어진 건지 아닌 것인지라고 해서 whether로 바꿀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인지 아닌지라고 볼게요. 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랬더니 정답을 보니까 as good a calf hat as ever wore a coronet 라고 말을 했대요. 자, 여기 밑줄을 그어놓고 이거 무슨 말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구조는 as, 우리가 배우고 있는 as가 하나 보이고 있는데 as good, 좋다라는 거예요. 즉 송아지, calf, 송아지, 이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송아지의 머리만큼이나 좋대요. 뭐가? as ever wore a coronet, coronet, 즉 관 같은 건데 이 관을 쓰고 있는 것만큼이나 송아지 그러니까 다시 이 코로넷이라는 이 관을 쓴 적이 있는 그런 쓴 적이 있었던 송아지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한 송아지의 머리였죠. 즉 그들이 먹은 게 사실은 무엇이었다고? 송아지의 머리였다고. 노란 색깔로 색칠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악할 만큼의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건 사실 아니었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의 상상력이 무엇이 어떻게 발휘가 된 거죠? 굉장히 무섭고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도망가고 막 최악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밑줄의 의미는 사실상 이 재료 자체가 그렇게 막 구역질만큼의 그런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결 자체는 노란 색깔로 excellent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런 재료를 썼다라는 의미로 노란 색깔로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정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볼 것이고 일시정지해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